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ind Stock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Stock DNA를 이용해서 주가에서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 본질적 주가를 산출하고요. 그 본질적 주가에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시면요, 보다 나은 투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술적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두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오늘은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오랩 지표의 세 종류,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오버랩 지표인데, 단순 이동평균하고 지수 이동평균에 대해서는요,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이제 볼린저 밴드는요, 자, 그 용도가요,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은요, 주로 이 추세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기술적 지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볼린저 밴드는요, 우리가 흔히 박스장이라 불리는 그 행보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표입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를요, 그 뭐 추세장에서 사용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추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요, 주로 이 볼린저 밴드의 주 용도는요, 박스장에서 이 그 어떠한 고점과 저점을 오가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인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적 지표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요, 가격의 단순 이동 평균, SMA를요, 일단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선으로 해가지고요, 이 주가의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을 구해서 거기에 이제 제곱권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플러스 쪽은 여기 상단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하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요거를 주가의 움직임을 상단과 하단으로 삼아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밴드폭은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 밴드폭이 넓어질 것이고요, 가격의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 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용도는요,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요, 박스장에서는요, 주가가 다시 평균 가격, 그러니까 단순 이동 평균 그래프 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치게 되면요, 요 그 주가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주가의 약 한 8%는요, 평균으로부터 1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이내의 폭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95% 정도의 주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밴드 폭 내에 대부분의 주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는요, 박스장에서 주가가 어떤 고점과 저점을 오갈 때 언제가 고점이 될 것이고 언제가 저점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파악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 추세장에서는요, 이 가격이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게 뭐 박스장에서는 보통 거기서 이제 다시 평균을 해결을 하는데요. 추세장에서는요, 이렇게 뚫고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추세장에서 볼린저 밴드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박스장하고는 좀 이게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린저 밴드를 그릴 때요,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볼린저 밴드를 그리려고 하면요,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하는 기간을 주로 얼마로 사용하냐 하면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20일을 사용합니다. 꼭 20일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맞춰서요 이거를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 그 스탁 DNA에서도요 그냥 표준적으로 20일을 사용해서요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밴드를 상단과 하단의 밴드는요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사용해 가지고요 상단과 하단의 밴드 폭을 정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자기의 그 트레이딩 스타일에 따라서요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한 밴드 폭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정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거를 구하시면 되는데 표준적으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사용해서요 밴드 폭을 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가가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뚫고 내려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뚫고 내려가면요 박스장에서는요 이게 다시 이 평균으로 가격으로 주가가 되돌아갈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뭐 매입을 하면 되겠죠. 매입을 해서 조금만 기다리면요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 주식을 매입해야 되냐 하면 뚫고 내려간 그 시점보다요 뚫고 내려가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요 올라오면요 그때 주식을 매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주가가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가면요 이게 그 올라간 뒤에 조금 있다가 이게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요 평균으로 주가가 되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매도 타이밍은요 일단 뚫고 올라가자마자 매도할 게 아니고 뚫고 올라갔다가 그 하락할 때 그때 매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박스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추세장으로 장세가 변해가지고요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이거 계속 상승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박스장인지 추세장인지 확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실 게 아니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주가가 끊겨서 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매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볼린저 밴드일 때는요 주가 흐름이 행보장, 박스장일 때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설명드렸던 그 무빙 이동 평균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방법은요 주가 흐름이 뭐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추세장일 때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건가 이동 평균을 이용할 건가는요
일단 시장의 성격이 어떤 건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뭐 추세장에서 사용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추세장도요, 여전히 뭐 박스장을 쭉 모아둔 게 추세장이고요. 그리고 추세장 내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종의 박스권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또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럴 경우에는요, 추세장이지만 볼린저 밴드를 적절히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이동평균을요, 뭐 박스장에서 사용할 수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동평균 역시도요, 우리가 적절히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을 섞어가지고요, 박스장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때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의 주 용도는요, 박스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주 용도고요. 이동평균은요, 추세장에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주 용도란 사실을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톡 DNA를 이용해 가지고요,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스톡 DNA 시스템에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Find Stock DNA 초기 페이지입니다. www.findstockdna.co.k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맨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방향성 예측 이 메뉴를 통해서 이번 주에 투자하실 이제 종목 후보군을 일단 선택을 먼저 하십시오. 여기 들어오시면요, 지역 선택하고요, 유니버스 선택을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 한국 코스피 200을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클릭하면요, 여기 이 선택된 유니버스의 모든 구성 종목에 대한 향후 20일간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예측한 그래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는 쭉 보면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우리가 투자 대상을 고른다고 하면 뭐 DB 손해보험이 일단 다 오른다고 예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쭉 좀 내려가 보면 여기 또 뭐 몇 개 종목들이 나오는데,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 쭉 내려가 보면 또 눈에 띄는 몇 종목이 있을 겁니다. 한전기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요, 대체로 이제 후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후보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요, 일단 기술적 분석이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셔가지고요, 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바로 기술적 분석 페이지 보기 요걸 클릭하시면 기술적 분석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요, TA at Stock DNA 요 서브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셔가지고 보면요, 여기 또 서브 메뉴가 여러 개 나오는데, 볼린저 밴드는요, MA 이동평균 구성하는 요 메뉴 아래에 볼린저 밴드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MA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여기 드로우 BB 그래프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유니버스는 코스피 200 뭐 선택된 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종목은 여기서 쭉 내려가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를 쭉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있으면 요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그리려고 하면요, 우리가 몇 가지 이 파라미터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기간은 그냥 디폴트 상태로 20일. 요 20일은요, 볼린저 밴드의 그 중앙을 형성하는 게 바로 20일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20일 단순 이동 평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동 평균의 종류는요, 뭐 디폴트로 그냥 SMA 단순 이동 평균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말고 EMA 할래 하면 EMA 선택하셔도 되고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SMA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그 표준 편차 몇 배를 사용할 건가? 기본이 2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배 말고 나는 2.5배를 하겠다, 또는 1.5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적절히 뭐 여기 파라미터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뭐서 튜닝을 할 의사가 없으시는 경우에는요, 그냥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기간 20일,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의 종류는 SMA, 그리고 상단과 하단은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2를 각각 선택하신 그대로 사용하셔도요, 분석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요, 이 볼린저 밴드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2개가 그려집니다. 요 하나는 디폴트로요, 그냥 노이즈를 하나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볼린저 밴드가 하나 그려지고요. 요 밑에는요,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를 이용한 볼린저 밴드가 그려집니다. 그때 노이즈를 얼마만큼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은요, 20%만큼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20% 노이즈까지 제거하면요, 거의 모든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이즈 제거 상태를요, 적당히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튜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기본인 20% 노이즈 제거한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분석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볼린저 밴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한 2, 3초 기다리면 볼린저 밴드 그래프가 그려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그려졌죠. 그러면 최근일 제일 끝쪽을 한번 확대시켜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확대시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그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쭉 움직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딱 놓으시면 확대가 되었죠. 자, 그러면요, 요 이제 그래프가 여러 개가 그려졌는데, 요게 배력을 보면요, 이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요게 0%가 돼 있는데, 0% 의미는요, 이게 그냥 주가,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하나도 제거하지 아니한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있죠. 녹색이 미드밴드입니다. 미드밴드가 이거 SMA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빨간 선이요, 뭡니까? 상단 밴드. 요 중앙의 녹색 그 그래프에서요, 플러스 2만큼의 표준 편차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거고요. 요 보라색은요, 하단 밴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대세 상승장이보다 박스장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요,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을 치고 나면요, 이렇게 상단을 쳤죠. 상단을 친 게 2023년 4월 10일 날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상단 밴드를 쳤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상단 밴드 치고 나면요, 이게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쭉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중간 그 SMA를 치고 내려가서 이 하단 밴드까지 왔습니다. 하단 밴드를 친 날이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날 하단 밴드를 쳤기 때문에요, 여기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뚫고 내려갔다가 좀 있으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단기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이 뭐 대세 하락장 뭐 이런 으로 보이진 않고요. 지금 박스장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요게 조만간
바닥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에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요, 조금 더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뭐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뭐 왈칵 사지 말고요, 조금 더 보고 요게 조금 더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요, 매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노이즈를 전혀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이제 요 그래프는요, 20%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장이 평온할 때는요,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나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나 그래프 모양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것도 끝부분을 확대시켜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해 보면요, 요것도 뭐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4월 10일 날요, 이 20% 노이즈를 제거한 요 파란색 이 주가가요, 상단 밴드를 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쭉 떨어져가지고요, 하단 밴드까지 왔죠. 그래서 요게 보면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나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나 거의 뭐 유사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요, 중앙선을 통과한 그 시점이 좀 차이가 나죠. 요 20% 노이즈 제거한 거는 4월 19일 날 이 SME를 통과한 걸로 나오고요. 요거는 주가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는 4월 24일 날 요거 한번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4월 27일 날 다시 이제 뚫고 내려간 걸로 이렇게 나오죠. 최종적으로. 그 시점은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지금 요게 주가가 그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도착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요,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주가나 20% 노이즈를 제거한 주가나 그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이게 뭐 요번 주쯤에 단기 저점을 형성할 것 같아. 형성하고 다시 요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게 여러분들이 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요 메뉴 주가 방향성 예측에서 투자 대상 종목을 1차 선별하시고요. 선별된 종목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셔 가지고요, 그 종목에 투자할지 말지를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요, 오버랩 지표, 그러니까 이동평균, 단순 이동평균, 그 다음에 지수 이동평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볼린저 밴드, 이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또 다른 기술적 지표인 모멘텀 지표에 대해서, 모멘텀 지표는 종류가 좀 대단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